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오늘 뉴욕 주가는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주말 잇따른 총기 사고로 3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를 비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가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불법 체류 학생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가 앞으로 5년간 뉴욕시 50개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아시아 주요국의 주가, 환율, 원자재 값이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뉴욕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아시아 시장.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오늘 중국 위안화 가치는 역외 시장에서 전장보다 1.6% 하락한 달러당 7.0898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의 원화도 달러당 121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15원 50전 1.12%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주가도 무역 전쟁 재발에 대한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장보다 2.35% 떨어진 2590.87을 기록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856.95로 전장보다 0.38% 떨어졌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는 2.56% 떨어진 1946.98로 낙폭이 커졌으며 코스닥 지수는 7.46% 급락해 569.79로 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마감한 뉴욕 금융시장도 충격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67.27포인트 하락한 25,717.74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278.03포인트 하락한 7,726.04에 S&P 500 지수는 87.31포인트 하락한 2,844.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8월 3일 이후 구매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시 총기 사고가 미국 전역을 분노케 했습니다. 주말 잇따른 총기 사고로 3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총기 구매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쯤 텍사스주 국경도시인 엘파소의 대형 쇼핑몰 내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댈러스 출신 백인 패트릭 크루셔스며 범행 직전 온라인 포럼 8chan에 히스패닉 침공, 이민자들은 미국의 해가 된다는 등의 글을 올렸으며 체포 후에도 많은 멕시칸들에게 총을 쏘고 싶었다고 말하는 등을 미루어 이민자들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입니다. 엘파소 총기 난사가 발생한 지 13시간 만에 오하이오주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일 새벽 1시 오하이오주 데이턴 도심의 식당과 술집들이 밀집한 오리건 지구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이 주말을 맞아 몰려나온 인파를 향해 총기 난사를 했으며 용의자는 순찰 중이던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사건 발생 30여 초 만에 사살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엘페소시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의 표시로 오는 8일까지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전역의 관공서와 군기지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올해 미국 내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총 32건이 발생했으며
총 125명이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인 지지자들과 함께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엇 엥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지난 2일 저녁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자택에서 열린 한인 지지자 후원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 배제 조치는 한미일 세 국가에 모두 도움이 안 되는 조치라고 밝히며 한인 사회의 요청 사항을 고려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김민성 관장은 엥겔 위원장과 미국의 중재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좀 더 이 이슈가 더 심각해져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G20 오사카 그리고 WTO의 그 자유무역 조치에 반하지 않는 일관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재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면서 맨투맨으로 미국에 있는 연방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한일 양국의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중재자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달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한일 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외교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의 한국어 슬로건과 로고가 공개됐습니다.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인구 센서스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센서스국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한국어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2020 센서스 슬로건은 한국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 배포됐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슬로건이 번역된 12개 언어와 영어는 미국 전체 가구의 99%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딜리엄 인구조사국장은 이번 슬로건은 여러 다문화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으며 미 전역의 모든 커뮤니티에 2020 센서스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서스국은 내년 1월 2020 센서스 인구조사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이 슬로건과 로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드림 액트가 지난달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불법 체류 학생들의 신청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쉽지 않고 불법 체류 학생들의 체류 신분 선택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회 전문지인 타임스 유니온에 따르면 오는 15일 신청이 마감되는 뉴욕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신청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은 4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 코퍼레이션은 지난 7월 3일부터 뉴욕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과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불법 체류자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가 당초 신청 예상했던 신청 인원은 7,500명 이상이었지만 신청자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이민단체들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물론 신청서 레이블이 일원화돼 있지 않는 등 신청서 접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불법 체류 학생들이 신청서에서 어떤 체류 신분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드림액트는 거주지가 뉴욕주이고 다카 수혜자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는 물론 범죄 피해자, 유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T비자, 임시보호신분, TPS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 인가고교에서 2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한 뒤 5년 이내에 뉴욕주 내 대학과 칼리지에 진학해야 하며 대학원 진학을 원할 경우 고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졸업 후 10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마감은 15일까지입니다. 장애인 단체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앞으로 5년 동안 뉴욕시 50개 전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주지사실에 따르면 최근 MTA는 2020년에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50개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논의 중이며 예산안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치 대상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TA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철역 472개 중 엘리베이터가 운영 중인 곳은 25%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장애인 권리단체는 전철역 내 장애인 이용시설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MTA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맨하탄에서 열린 MTA 이사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단체 10여 개가 참석해 엘리베이터 구축과 관련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MTA의 유감을 표하며 쿠오모 주지사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메시지 전달을 이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산모 사망률의 인종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주정부가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한 노력에 나섭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산모 사망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즉시 발효된 법안에 따르면 최소 15명의 여성 건강, 공공보건 전문가로 구성될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임신, 출산에 따른 사망과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조사해 그 원인을 밝히고 예방을 위한 정보 확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산모의 인종, 경제력 등의 차이에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주 산모 사망률은 2001년에서 2003년에 10만 명당 15건에서 2014년에서 2016년에는 10만 명당 2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흑인의 경우 백인에 비해 산모 사망률이 2배에서 3배 더 높았으며 뉴욕시 흑인 산모 사망률은 백인보다 무려 12배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뉴욕시에서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전동 스쿠터 사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하던 한 남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지난달 5일에도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한 남성이 전동 스쿠터를 타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5월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레벨과 퀸즈와 브루클린에 전동 스쿠터인 모페드 1000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모페드 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페드 공유 사업은 지난해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된 뒤 올해 퀸즈, 아스토리아와 브루클린 레드훅, 크라운 하이츠, 베드포드 스타이브슨트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전동 스쿠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최근 사용자가 많아졌지만 자전거와는 달리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동 스쿠터 전문가들은 모페드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등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은 아주 적겠지만 운전자는 일반 모터사이클 사고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스킨케어 업계 종사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인력은 크게 부족해 수년간 인력난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업종 종사자의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뉴저지주의 스킨케어 종사자가 지난 10년 동안 690명에서 2,280명으로 230%나 증가해 유일하게 50개 주 모든 업종 중 증가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헤어를 포함한 토탈 면허 1,200시간, 스킨케어 600시간, 네일 300시간, 미용 강사 500시간 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에서도 스킨케어 서비스로 뛰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업종이 이렇게 붐을 이루는 반면 뉴저지주는 간호사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가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시절부터 수년간 인력난을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뉴저지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미국 50개 주 중 3번째로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2030년 10만 2,200명의 간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30년 예상되는 간호사 인력은 9만 800명으로 11,400명이 모자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4만 4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 숫자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간호 인력은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7월 다른 33개 주와 간호사 면허 협정을 체결해 타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들이 뉴저지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의 한인단체들도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은 시대착오적이고 침략적인 경제전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한국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럼 측은 일본의 연이은 경제 도발 조치는 국제 규범이나 자유무역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면서 더 이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말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주 민주참여 포럼을 비롯해 미주 지역의 일부 한인 단체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비난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방문 자제 운동 등 보이콧 일본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출신의 한인 여성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수석 부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올해 40세의 한인 박영선 변호사를 주 노동근로개발부 수석 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신임 부장관은 앞으로 주 노동근로개발부에서 노동법 규정 시행과 관련 개발 업무 등 실무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오늘부터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I-129에 이름이나 오피스 주소가 누락될 경우 자동 기각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은 이름이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특히 단기 취업비자와 같이 노동기간과 시간이 민감한 비자 신청자와 전문직 취업비자와 같이 할당된 쿼타가 있는 비자 신청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내 유방암 검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셰넌 법안은 현재 4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3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매년 30세에서 40세 여성 227명 중 1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0세 이하 여성 12,000명 이상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뉴욕시경이 2014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흑인이 불법 담배를 유통하는 것을 단속하면서 금지돼 있는 목조르기 제압수를 사용해 숨지게 한 데니얼 판탈레오 경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탈레오 경관은 앞으로 2주 내에 뉴욕시경 제임스 오닐 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오닐 국장이 내리게 됩니다. 지난주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사채업을 해왔던 한인 부부가 의도적으로 한인들에게 끌어모은 150만 달러를 갖고 한국 혹은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많게는 20만 달러까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남성은 미국에 남아있거나 제3국으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맑고 습도가 높겠으며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